시안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람직한 공무원상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세 가지가 뭐였죠? 네, 저는 바람직한 공무원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애국심이 투철한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무원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공무원은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공무원은 관리자 측면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고 또한 실무진 측면에서는 높은 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의 의사소통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외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보시겠어요? 예, 이것 외에 공무원으로서의 비전으로서는 저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 된다면 절대 이 일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민원인이 저에게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물어볼 때 그것이 비록 제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은 헌법 7조상 모든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국민이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안내할 수 있는 책임지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심이 투철한 공무원에 대한 노력과 관련해서 경제 발전을 배우기 위해 유학원 외국인 공무원에게 경제 상정을 설명하는 거. 이게 애국심이랑 무슨 상관이죠? 네, 애국심의 측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인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위한 노력은 저희 애국심에서 비롯되었기에 애국심을 투철한 공무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도 어떻게 노력했죠? 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서는 태도적인 측면에서 그 친구들에게 항상 한국인의 대표로서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친구들에게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항상 제가 스스로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두 개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공무원 측면에서 조직의 막내로서 대학교와 대학원의 팀의 리더로서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네. 어떤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이 있나요? 네, 의사소통 경험 측면에서는 먼저 한국전력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에서 저는 캐코 포럼이라는 행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영국에 있는 영국 왕실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을 캐코 포럼에 행사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외국인 교수님께서 우리 캐코 포럼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수요를 파악하고 또한 저희 측의 수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대학원에서 또한 잠시만요. 그런 건 본인이 맡은 역할이잖아요. 네, 본인이 맡은 역할이지 그런 게 그 역할을 다 했다고 해서 그게 노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했던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일단 첫 번째로서는 제가 그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소통의 매체인 영어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대화를 해독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영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일을 못 했겠죠. 이게 소통하는 능력이랑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됐고요. 네. 자, 그러면 그 대학원에 진학해서 여러 논문과 신문을 읽으면 다양한 함양을 노력한다고 했는데 다양성 함양이랑 전문성과 상관이 있나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성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편협한 관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다각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각적인 시각도 전문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들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결국 전문성이다. 대학원에 진학했다라는 건 어떤 학문이나 어떤 분야를 좀 깊게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야를 깊게 공부하는 거랑 다양성이랑 조금 배치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다양성과 대학원의 진학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두 양자가 병렬적인 구조로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논조의 신문을 읽어서 다양성을 함양하고자 노력하는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관련해서 자유민주적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행동에서 본인이 이러한 그러니까 행동을 했던 뭐 예시를 들 수 있나요? 네,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 차원에서 제가 어떤 거창한 행동을 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단 제가 한함의 시민으로서 정치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투표 행사로서 하나의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저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구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구현에 제가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동 측면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것 등이 있는데 저는 평소 생활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흔드는 노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엄정히 대처해야 되나요? 네, 엄정히 대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보안법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 조금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의 국익에 기여하는 소위 불법 기술 유출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벌 등과 같은 것들을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저희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흔드는 것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것이 그러니까 기업의 비밀을 훔쳐가고 그러니까 기업 스파이죠. 산업 스파이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와 관련이 있나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라 함은 크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자유주의에 있어서는 경제적 자유주의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주의 자유주의 내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유출 행위 또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경제주의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행동에서 법령을 아니다. 그 전에 아까 국가보안법 얘기했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저는 국가보안법이 다소 국민들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고 또한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상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가보안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편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다소간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국가보안법의 유지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공무원인데 본인이 쓴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헌법 가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쓴 헌법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정치가 모두 국민의 동의하에서 국민의 위임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것이므로 민주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민주행정이요. 어,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시간 끝입니다. 네. 본인은 애국심과 소통과 전문성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본인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생각하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개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저는 소통 능력을 가장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껏 그 이유는 제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팀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초반에는 팀장 역할에 있어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저의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팀원과 모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조직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조직에 있어서도 항상 마지막에 나올 때에는 항상 모든 직원분들과 잘 융화되는 직원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처 가고 싶죠? 예,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입니다. 농림축산요. 농림축산 관련해서 소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농림축산에 있어서 소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농민 측면과 또 농업의 소비자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 측면에서는 저희가 농업인분들이 어떠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겠고 또 저희가 농민을 지도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을 좀 더 성공적인 농업으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소통 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농업의 소비자 측면에서 농업의 주된 소비자인 우리나라 국민과 또 저희 주된 수출국인 중국 등의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통해서 저희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행동이랑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본인이 쓰신 거 말고 하나씩만 더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최고 많이 네,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행동의 경우에는 네, 자유민주적 헌법 가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행동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굉장히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뭐 더 많은 행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제가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행동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 민주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주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민주 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 등이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 아니신 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자유민주적 헌법 가치의 측면에서는 또 다른 민주성의 측면에서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평화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평화의 원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민간과 민간이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 제가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행동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스탑. 끝났어.